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덕 국제경제 역사를 개미해서 43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정치와 또 통치자 대통령 그리고 정당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 경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20개국 중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세계 20개국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각 수반들이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1인 독재 전체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86, 586, 30, 40 세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를 잘못 배운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86 세대는 586 세대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밤새서 술 먹고 민주화만 부르짖은 세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운동권 학생으로서 우리나라를 몇십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한 그러한 몇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더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갈라치기 하고 지역주의 이런 정치였습니다. 이 정치를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조선은 1910년에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은 일제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적인 힘 그리고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36년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미국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미국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지금도 1세기가 지나고 있는데 북한에 펜들고 퍼주고 핵무기 만들게 도와주고 불법 송금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참 우리 나라 국민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국회의원도 뽑고 또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 이제 꺼져가는 대한민국, 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제 부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되돌아보는 냉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을 3년 동안 하면서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세계 떳떳한 국가로서 나서기 위해서 3년 동안
검증하고 검증을 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습니다. 이 건국할 때 우리나라 내에, 남한 내에 자익 세력들이 87%로 보고 있습니다. 13%의 힘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우방국과 손을 잡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10일 북한의 총선거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된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이가 한 번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의 방해자는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0일 남한만에 선거를 했는데요. 유엔의 감시하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의 선거구가 200석이었는데 1998석이 재헌국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2석은 제주도 4.3 사건으로 인해서 2석을 선거를 할 수가 없어서 2석을 그냥 뒤로 미루고 198석이 재헌국회에 들어와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재헌국가가 성립되어서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이시영, 그리고 국무총리 이범석, 그리고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백로로 자유민주주의 고객을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사실을 부인하는 제주 4.3 사건은 아직도 제주 인민유격대 김달성, 2대 사령관 이덕구, 제3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정의봉의 공산주의 사상이 아직도 제주 곳곳에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6년간 일제 지배 후 산업 1세대들의 나이는 80세, 지금 80세부터서 110세 사이를 보면 됩니다. 선배 산업 1세대들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주 국가에서 우리의 힘으로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즉 산업 1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저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는 조그만 때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혜택을 지금 현재 세대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복이죠.
그러나 선대들의 이룩한 기적을 폐마해서는 안 되고 존경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 잘해라, 뭐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1년 8개월 10일 만에 1950년 6월 20일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또 파탄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미국의 원조 52%를 가지고 미국 원조 52%를 가지고 경제 운영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49%, 48%, 미국의 원조 52%를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편들고 퍼주고 불법 송금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영웅 대접을 받으니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북한에 편들고 그러면 북한에 가면 되는 겁니다. 다 중국을 통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1960년 4월 19일 우리 학생들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학생, 교수 또는 우리 국민들은 선명한 민주당 정권, 선명하다고 생각하여 민주당 정권에 아무 조건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7개월 8일 동안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당 정권보다도 더 부패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다 알죠. 겪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제가 4.19 혁명 때 고등학교 1학년 저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피 흘린 대가가 이거냐? 우리는 한탄했습니다. 참 엉터리 정치죠. 그래서 1961년 9.19 혁명, 박정희의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은 1953년 11월 18일 한미 방위조약을 준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국민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1961년 8월부터서 생산성을 주로 목표로 해서 경제 살리기, 우리의 목표는 자립경제, 남을 도움을 받아서 아니라 이제 자립경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도와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경제, 자립국방력,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국가 경영에 추진을 했습니다. 386, 586 그리고 30, 40 세대 고등학교, 대학생 여러분, 역사 공부 바로 다시 해야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교조
담임 선생을 둔 사람은 거의가 북한을 옹호하는, 즉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만의 선거를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건진 것을 원망하는 쪽으로 학생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상덕 국제경제는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5회 동안 계속 한국 경제 발전사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에서 10몇 년 동안 특수 학생을 발굴하고 또는 교육시키면서 그 학생들이 몇백 명의 학생들이 전부 사회 전반에 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역사 공부 다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어떤 노총입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서 교수님의 국가 발전사를 강의 듣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서 제가 오늘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김상덕 국제경제 강의 또 시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